네. 자, 변호사님, 정경심과 최강욱도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 다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럼 확정된 혐과 혐의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면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여쭤봅니다. 네. 네, 정경심 교수가 2022년 1월경에 그 조민 관련이죠. 조민 관련 예.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이 됐고, 여기서 형 80% 살다가 가석방이 돼서 요거는 이미 아마 4년이 만료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작년 12월에 조국 그 전 대표에 대해서 2년을 선고하면서 같이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아들 입시 비리인데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 아들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또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업무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또 추가로 받은 같은 게 날 선고가 있구나. 됐고요. 딸 거와 달리 요게 또 사면 아들이 따로 대상입니다. 있어요. 예, 요게 사면 그러네요. 대상.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23년 9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요게 아직 네.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집행유예 기간 도구하지 않았고 요게 그러면 저 정도 형이 확정돼 있다면 국회의원 출마 공무담임권도 출마권도 그쵸. 없는 거죠. 요게 이제 복권이 되면 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좀 황당한 게 무슨 오늘 아침에 어느 민주당 의원이랑 방송편에서 맞췄는데 최강욱 의원이 맞췄어요? 아니 다른 의원 네네. 다른 의원을 맞췄는데 최강욱을 뭐라고 예. 이제 비유를 하냐면은 검찰의 올가미에 씌워져 가지고 억울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인턴을 그러면은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습니다라는 실제 했다 이게 이 말인 거잖아. 확인증을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잖아요. 그걸 그렇죠. 검찰이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지 누가 써 그거를. 아, 그래서 검찰이 대법원에서 온갖 멧대잖아요. 판사가 네. 그러면 뭐 허위로 판결문 작성했나?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맨 처음에 써준 거 맞아요. 가짜로 허위로 네. 실제 근무 안 한 인턴 안 했는데 써줬고 그거를 정경심 씨가 한 번 더 스캔 떠가지고 시간을 뻥튀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몇백 시간 뻥튀기. 그래서 가짜를 또 한 번 가짜를 만들어 놓게 이렇게 해서 된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물어봐요. 네. 그 법무법인에 있던 그 근무한 직원들 소환해가지고 참고인으로 예. 혹시 조언을 본 적 있느냐 물어봤는데 예. 아무도 못 봤대. 아무도 못 봤대. 안경을 썼는지 키가 작은지 큰지도 모른다. 예, 예. 그리고 그 판사가 물어봅니다. 조언한테 너네 집에서 법무법인 갈 때 못 타고 갔느냐? 예. 대답을 못해. 그렇죠. 간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버스를 탔는지 뭐 지하철 탔는지 몇 번 탔는지 이런 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뭐라 하냐. 최강욱 의원이 검찰의 올감에 당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이게 말이 될 그때는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파헤쳐 보니까 이게 죄가 되니까 이게 그냥 올감에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니,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죠. 아니 죄가 허위- 된 걸 몰랐을 수가 없죠. 그게 제일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니, 학교에 잘 제출되는 좋은 걸 결과 알았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렇게 라고 얘기했잖아. 하면서 그게 문자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네. 아드님한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가 우리 애가 옳게 뭐 대학 갈는지 걱정이다. 막 이런 얘기예요. 연대, 고대 두 군데 넣으려고 하는데 옳게 대학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막 걱정하니까 자기가 네. 주면서 도움되길 바랍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리고 뭐 누구 아들 뭐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말해서 장국장님 아드님이나 제 딸이나 이렇게 가서 원자 변호사님 아드님이나 최강욱 의원실 가가지고 인턴 자격증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써주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쓰면 가짜로 쓰면은 그거 저 잘못한 거고 반칙이고 위법이라는 거를 서울대 법대식에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았을 거예요. 민정수석인 조국한테 픽업돼가지고 민정수석실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배지 아들 써준 거에 대한 가는 이제 거잖아요. 보훈이죠. 네. 보훈으로 이제 청와대 데리고 가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게 뭘 올감해요? 모든 자신의 행동이 일관되게 그렇죠. 진행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때 이 사건에 너무 심취돼 있어가지고, 아니, 모든 국민이 그랬죠. 재판 기록, 뭐 워딩, 뭐 이런 걸 다 읽어봤는데, 예. 그래서 뭐 조원의 변호인 측에서 아들 변호인 측에서 애가 밤에만 가서 인턴을 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가서 인턴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마주치지 못했을 수가 있다.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막걸리. 네. 못하고 한 건 그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날아서. 갑자기 순간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재질이 불량한데 투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재질이 불량한데. 아니 그리고 검찰. 조원이 그래서 연세대 들어갑니다. 그 아들 있잖아요. 예. 연대 들어갔는데 연대 있다가 나중에 잘려요. 그 잘린 이유도 뭔지 아세요? 그 본인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맞다.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네. 가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열심히 해. 네.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서 입학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엉망인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처음엔 조교로 생활하다가 왜 잘렸냐면은 예. 제 책에도 나옵니다. 네. 거기 있는 다른 조교들이 보고 참다 못해서 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야. 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그 무슨 최근에 내 지금 써놨는데 무슨 게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 컴퓨터에 깔아서 계속 게임을 하고 몇 번 마주쳤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했는데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제보를 연대에 있는 모 교주한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연세대에다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조원이 쓰던 컴퓨터 네. 그거 제출해달라. 네.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컴퓨터를 받으면 하드웨어 깔아오면 그 게임이 깔려있다는 걸 포렌식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로그인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간 게 아니니까는 학교에서 할 때 음악이 갔던 거예요. 조국 대표가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면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네. 지금 조국을 그렇게까지 키워주지 않을 거고. 그럼 왜 풀어주느냐? 예. 일단 정청래 급한 예. 불부터 꺼야 돼. 네. 정청래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세요. 이게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추미애를 앉힙니다. 네. 원래는 그 자리는 원내 대표가 정한 자리예요. 예. 원내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아닙니까? 전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도 누군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를 대통령실과 논의해가지고 앉히려 했을 건데 그럴 시가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이준석 자르지마자 추미애를 앉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를 해버린 거야. 네. 대통령실이라든가 박찬대가 네. 딴 소리 네네. 못하도록. 근데 지금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 김병기인데 전에 박찬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었을 때 예. 그때 이제 했던 거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대의원 이제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원내에서 상당한 자기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원내에서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갚아줘야지. 예. 갚아주니까 이제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못 주게 추미애가 꽂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압도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네, 거예요. 네. 자, 거기서 만약에 정청래가 이겼다고 봅시다. 예. 이기면요. 그 다음 전당대회에 연임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1년짜리 네, 연임 네, 네.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 되면 자연스럽게 대권 주자가 된다. 총선 공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총선 공천권 행사할 수 있으면 뭐냐. 이재명이 했던 그대로 할 거예요. 예. 그때 비명 행사했잖아요. 예. 비정 행사를 할 살벌했죠. 겁니다. 네. 비정 행사를 해가지고 호남과 수도권 싹 다 자기 사람으로 갈아 끼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대선 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 아마 두려워서 예. 정청래가 압승 못하도록 조국 혁신당이 좀 나와서 좀 눌러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기대해서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날인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간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원래 네. 대통령 그 기자회견이 네. 사실은 대통령 기자회견이니까 실어주지 그렇게 원래도 그렇게 주목을 받기가 좀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반전의 어떤 답변을 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근데 지금 나름대로 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할 때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그 준비에 대해서 김병기는 뒤통수를 치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아마 그 표현은 안 하고 당정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얘기 자체가 국정 운영에 굉장한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예. 맞아요. 아까 처음에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네. 어딜 봐서 눈물을 흘릴 정치인입니까?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일화를 기억하냐면은요. 많이 가네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후반기에 예. 네. 당시에 민정수석했던 인사를 감사원장이었나? 법무장관이었나? 뭐 임명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쇄도를 했는데 예. 이제 정권 말기 레임덕에 가까워지니까 당시 당대표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죠. 예. 한나라당 당대표가 반기를 들어요. 예.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 예, 대통령 예, 예.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참 많이 컸구나였어요. 아. 네.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 그 너 참 많이 컸구나 옆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너 참 많이 컸구나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제가 검증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100일 만에 100일 만에 네. 이런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기 네, 네, 네. 민정수석 네, 맞아요. 감사원장. 맞아요. 네, 네. 네. 불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너 네, 참 네. 많이 컸구나.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겁도 없이 심지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는 그땐 새누리당 때였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초대를 해요. 예.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면 마주 앉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기억나세요? 옆에다 앉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개무시하는 아. 거지. 예. 그 정도로 대통령제 특히 한국의 네네. 대통령제에서 근데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본인도 당대표가 되면서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런 일로 치고받으면은 나한테 본인만 손해니까. 유리할 게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일 만에 이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김어준 충정로가 무서운 아, 그러니까 거예요. 대통령실이 충정로에 있대요. 하긴 이재명 네.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하루하루 째깍째깍 임기가 줄어드는 단임 대통령이고 네. 충정로 그렇게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앞으로도 같아. 임기가 없는 영원한 대통령이고 거기서 낙점을 받아야 강성 지지층의 티켓을 얻어서 차기 대통령의 그 정말 꽃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 행동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게 충정로- 국민의 마음과는 과연 같이 가는 행동인가는 분명히 짚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대표도 뭐 뉴 미디어의 힘으로 제가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무슨 뭐 레거시 미디어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만은 과연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필터링이 된 그런 어떤 그 뉴스와 정보를 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영향. 우리가 지금 10,000명 뭐 이거 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뭐 한 번 뭐 방송이 뜨면 뭐 엄청난 예, 진짜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네. 근데 그러려면은 그 구독자와 좋아요 이상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팩트에 입각한 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지성인의 어떤 그런 그 소신과 양심 네. 이런 게 바닥에 깔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마디를 했죠. 하니까 최 민희님이 나섰죠. 나서가지고 옛날에 왜 비명계 다 죽인다 그랬더니 네네. 예, 예. 죽인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왜 정치권이 이렇게 말이 논란이 험악해지는가. 됐었죠. 예. 그분이 옛날에 썼던 책 이름이 아이의 황금똥 보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어. 황금똥을 싸는 아이 뭐 이런 그 거. 조국 그분이 그렇게 대표 됐다니까요. 그 조국 네. 법무장관 그 시위 서초동에서 하면서 그때 무슨 위원회더라 뭐 개소리인가 개나발인가 네, 있어요. 뭐 개판인가 뭐 그런 예. 개자 들어가는 무슨 그거 있었는데 네, 아, 거기서 어떻게 무대에 기억이 안 나네. 쓰셔가지고 하셨죠. 우리 뭐 조국 대표 너무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기, 맞아. 모두 힘내기, 아우, 기억도 열심히 잘해. 하기. 아, 눈이 미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쁘게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죽여버린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인다. 이제. 내가 네. 다 죽인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때 정치가 최민희 무서워.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 그런 죽이겠다 얘기를 그랬죠. 네. 2024년 11월 달에 했었습니다. 비명계 그렇죠. 움직이면 죽인다, 죽이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또 개 무슨 위원회라고 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요. 왜 우리 다 기억이 안 나지? 아니 그 말 같지가 않으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지. 예, 개소리 위원회, 아니야, 개싸움 위원회인가? 뭐. 개싸움이었나? 그것도 무슨 네, 약자야. 개 맞아요. 무슨 뭐 이렇게. 네, 개싸움 우리가 대신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하여튼 이 최민희 의원이 또 나서서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했던 네. 물론 며칠 있다가 너무 셌다는 걸 인정하긴 했지만 그 최민희 의원이 이번엔 그 곽상원 의원 그리고 네. 또 이 지금의 이 특별 재판부 이런 거는 윤석열 계엄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던 박희승 의원 이런 사람 아주 그냥 나서서 그냥 난사 총적 박희승 저격하는 의원이라는 사람 판사 출신 판사 아니에요. 출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했어요. 사과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천제도가 잘못된 거라니까. 왜 공천? 까불면 횡사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 지역구 구민들이 뽑게 하지를 않고 당에서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니까는 그냥 아니 그리고 그 배지가 뭐라고 또 금세 그렇게 사과를 하냐? 아마 문자 폭탄과 뭐 엄청난 저격을 문자 받았을 거예요. 폭탄이 엄청 무서운 것 엄청 같더라고요. 너 이제 뭐 그리고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단의 발단이 된 것이 곽상원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쪽에 출연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각성원 의원이 김어준? 네, 이제 페이스북에 네가 뭔데 거기 출연을 안 하고 GX야 뭐라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뭐 그런 사안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런 공격이 이뤄지고 있어요. 각상원은 김어준한테 찍히니까 지가 살아보려고 역공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그 찍힌다? 유명한 몇 가지 네.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예. 국회의원들은 어제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뭐지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후원금이 들어온대요. 예. 엄청나게 들어.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이게 천박한 자본주의야. 이게 그냥 자기의 소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돈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예.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면 이거 안 한국 되죠. 정치를 아주 망가뜨리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죠. 저희는 진짜 부끄럽지 않고 2, 3일 정도 이 주류 언론을 앞서가는 분석 그리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장 국장님의 예지력을 믿고 갑자기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닌데 그렇지 자. 않습니다. 그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도 지금 이 와중에 괜히 외국 나갔다 다시 한국 들어올 때 문제 생길까 봐 일단 미국 못 나온대요. 못 나오는 나온대. 거를 잠깐 보류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참 심각합니다.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 근데 네. 이 문제는요. 미국의 또 네. 미국이 폭주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비자가 E4 비자가 있어요. 예. E4 비자가 어떤 비자냐면 전용 취업 비자인데 예.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요? 전용 취업 비자가 E4 비자라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나라별로 쿼터가 있어요. 아, 그 호주는 1년에 15,000장을 발행을 해줘요. 우린 예. 그거 별로 15,000명. 없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400장. 네. 뭐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는요 제한이 없어요.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 캐나다, 멕시코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긴 하지만 이거 뭐 괜찮네 하면은 E4 비자 무제한으로 발급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2013년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뚫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대로 뚫었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닌가.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가 투자하는데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줬겠어요. 아니, 그거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날 그렇게 돈을 많이 몰랐다는 뺏기면서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비자 문제 있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의견을 어디로 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께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을 나는 A학점이라고 평가해. 그러면서 외교에서 압도적 만점이야 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뭐 본인 생각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일부러인 거 노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미선 차장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장 국장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외교에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뭐 외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네. 이 세 사람이 준 점수를 합쳐가지고 평균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학점이 성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그 합산해가지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한 게 그게 그 결국은 점수인데 예. 결국은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금 100일 동안에 몇 학점 무슨 학점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는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여의도 그 정가의 큰 논란이고 큰 화제가 진짜 그 용산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같은 여당 집권 여당 소속이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의 대통령이고 여의도의 짜르가 아니냐. 왜냐? 당장 엊그저께 세 사람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뭐 손잡고 파한대수하면서 화합 그리고 뭐 하모니 메이커 이런 막 상찬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다 바치더니 바로 다음 날 뭐 언제 그랬냐듯이 정말 속된 말로 쌩까고 어제 진짜 뭐 내란의 범죄라고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을 해산될 거다. 이런 얘기 저주에 가까운 완전히 180도 표변한 얘기를 마구 쏟아내서 제가 사실 어제 뉴스트라다무스 때 뭐 이런 뭐 모양새를 보여드렸잖아요. 전날 우리 대통령은 하모니의 메이커이시고 그게 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소위 그 뭐 무슨 메이커 피스 메이커 했던 한미 정상회담 걸 빗대서 하모니 메이커 이렇게 탁 받치고 웃으면서 오자마자 화합은 무슨 개뿔 이렇게 던지는
딱 그런 모양새를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여주고 나니까 정말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는 완전히 이제 서로 더 이상 손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건가? 정청래는 이재명을 버렸는가?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라는 얘기는 저는 조금 제가 이렇게 속이 꼬여서 그런지 저것도 좀 이재명 대통령 외교가 자꾸 펑크가 나니까 일부러 거길 골지르려고 저러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일단은 만점이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지금 왜 정식 주한 미 대사가 안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는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을 그 주미 대사로 이제 다 그 지명을 했어요. 예. 아그레망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아그레망이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게 그 이와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순한 경제 동맹국이 아니라 안보 동맹국이잖아요. 예. 한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예.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몇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 더 강력한 상호 방위 조약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국 대사가 지명된 지 얼마나 돼서 기억도 안 나거든요. 뭐 근데 한 일주일 됐나 보름 됐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그레망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정권 바뀐 지가 언젠데 예. 그런데 왜 그 트럼프는 한국에 정식 대사를 보내지 않고 임시 대사를 갖다 보내는가? 저는 이런데 외교가 만점이다. 저는 만점이 기준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저도 이 외교라는 게요. 밖을 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다 왜 잘하겠어요? 국민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밖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에? 기자가 자꾸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달러가 너무 없어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이렇게 독일에 보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그쪽을 독일을 찾아서 그 옷이 막 헤어졌는데 막 꿰매가지고 안에 있고 뭐 최대한 그래도 국민들 기한 죽게 하려고 화려하게 하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찬회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기피 직업 힘들게 하면서 시체 닦으시고 이렇게 힘든 일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우토반에서 이제 멈추면서 나는 뭐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근로자들이 나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근데 집에 오지도 못해? 이거는 좀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어쨌든 우리 국민이 멀쩡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미국 다른 곳도 아닌 미국 우리 한미 혈맹의 이 본산 혈맹의 가장 그 주 무대인 미국에 가서 우리 돈 수조 원을 투입한 공장 짓는 그래서 미국 위에서 우리가 공장 지어주고 투자하는 그 현장에서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아주 인권이 결여된 구금 장소에 억류가 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이걸 어떻게 외교에서 사건이에요. 압도적 만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옆에서 쓴소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막 계속 우리 대통령 외교 보셨죠? 아주 압도적인 압도적이라고. 만점이에요. 아니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 이런 정청래 수치가. 대표가 이것도 이게 그렇게 아주 전 좋게만 안 들려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거국적인 이런 사안을 짚어보기 위해서 마이너한 명청 갈등 짚어볼게요. 명청 갈등이 심각한 에피타이저입니다. 수준입니다. 네, 예.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청래라고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감히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를 부산시당 위원장에서 컷오프! 너는 아예 경선에 낄 자격도 없어! 하면서 컷오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분이 내 탓이라고 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랬나? 그 전에도 없었나요? 어쨌든 근데 아니, 어쨌든 뭐 이분은 네. 뭐 본인한테 불리하면 눈물 짓고 네네. 유리하면 그 야비한 웃음 같은 거 짓고 그런 약간 통쾌한 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좀 그러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한없이 가볍디 가벼우신 분이라서 저는 뭐 이 진정성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진정성 안 느꼈는데요. 네, 네. 이게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사람을 아예 너는 감히 네가 여기 낄 판이 아니야 빠져라고 경선 배제한 거는 거기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건데 아주 큰 뭐 이런 성 관련 이슈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정청래 사람들로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적 모의하다 걸린 거 아닌가. 역적 모의하다가 반역하다 딱 걸려가지고 다 내가 부족한 탓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권리당원 모집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났다는 게 권리당원이 내년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지방선거 권리당원이 모집이 끝났어요. 8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최근에 뉴스 중에 민주당에서 전수조사하겠다. 네. 특히 뭐 호남에 한 집에 뭐 16명이 이 주소를 같이 쓰는 권리당원이 있다더라. 네. 이 뉴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한 적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유령당원이라고 하잖아요. 막 대거 가입시킨. 위장전이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 이제 호남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Why? 이거 정청래 쪽에 줄을 대야 돼. 대통령실에 줄을 대야 돼. 그거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로 대야 될지. 그래서 저도 친절하게 저는 두 쪽 다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정청래 쪽에 줄을 대시려면 누구에게 가셔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실 쪽에 뭔가 좀 줄을 대시려면은 또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나한테 줄 설래, 대통령한테 줄 설래.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걸린 거야 지금. 걸려서 근데 지금 내 말씀드린 탓이야 것처럼, 예, 이렇게 가는 게 최근에 아닌가.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 충남, 경남, 전남, 전북 이런 데 5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부산 변성환, 충남 이정문, 경남 허성무, 전남 김원희, 전북 윤준병. 전국을 다 다 채웠습니다. 이분들이 정청래 대표 당대표 선거를 도왔던 게 그냥 당에서는 너무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뽑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영입했던 유동철 이분 낙선에 부산 수영에 나가서 네. 낙선했는데 이분을 똑 찍어서 아예 컷오프를 시키니까 야 이건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야, 아무리 저 정청래 당 색깔 씌우기라 그래도 대통령 직접 영입했던 사람한테 경선 기회도 안 줘. 그러니까 천하의 정청래 당 대표도 아차 이건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보다 싶어서 티났다. 꼬리를 세게 마는 것 같아요. 지금. 티났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뭐 제안을 네. 당직을 당직 제안을 정무특보 아.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무특보 시키고 따돌리면 되지. 아니 정무특보가 근데 100명이야. 아 그래요? 한 명이 아니에요. 100명이야 정무특보가. 아, 이거 지금 상황 안 좋네요. 야, 이거는 제가 그 배려해서 꼭 다른 당직을 드릴게요. 정무특보 하실래? 이거 약간 그러면 듣는 먹이는 사람 거죠.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뭐 나가고 장난하는 네.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제가 이게 명청교체기라는 말을 네.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한 가지 간과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누르하치는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어요. 아. 안타깝게도. 네. 예. 홍타이지가 그러네요. 한 그러네요. 거고 누르하치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명나라 말에 명나라가 그래도 원숭안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아. 이 원숭안 장군이 있을 때는 못 들었어요. 이 산해관을 뚫질 못해서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설레서 네. 금강 밑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셨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누르하치는 황제가 되지 못했다. 아. 청나라를 그러니까 통일왕조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울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나왔어요. 김치국을 마시는 네, 것 너무 같다. 빨리. 근데 이제 정청래 후예 중에 누가 하겠죠,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청래 대표 무지하게 화낼 것 같은 게 예. 정청래 대표와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대권의 꿈 차기 대통령은 내가 될 것이다. 벌써 이 그냥-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면 다음 당대표하고 선거 이기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과 함께 손잡고 대통령에 올랐던 것처럼 나도 대통령이 될 거야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데? 민주당의 다음 전당대회 때는요. 예. 정말로 여권 내부에서 사생결단의 대회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6월에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왜냐면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 아니고 1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녀 임기만 수행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나름대로는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고 뭐 음으로 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김민석 총리 차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는데 네.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 이른바 친명계의 당대표 주자로 낙점이 돼서 나왔을 때는
사실은 친명계가 좀 방심한 측면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임기 극초반인데 네. 설마 민은 후보가 안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웬만한 평론가들이 그때 다 아이 기라 박찬대 이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초반에는. 그랬어요. 아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뭐 김어준 씨의 힘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것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평소에도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 상황을 심정적으로 용납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년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사실 짐작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너무 이빨을 일찍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내년 여름에 지켜볼 일입니다. 이빨을 일찍 드러내게 하는데 우리 또 박상수 변호사의 명청규칙이란 말이 조금 자극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빨을 손으로 좀 더 뽑아줬죠. 그렇죠. 예. 사실 잘했어. 문재인 정부 내내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 때까지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아 이낙연. 그렇죠, 이낙연 맞다. 예. 네, 맞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다 보니까 예. 이게 마라톤도 보면은 5km, 10km 구간에서 치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꼭 보면 25km 이후부터는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예, 초반에 이렇게 달려나가시면 네, 뭐 주목은 좀 받아요. 초반에 저 선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25km 이후로는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맞아. 예. 너무 초반에 페이스를 올렸다. 오늘 소리 지를만 해요. 오늘 진짜 이현주 최고가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냐!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정청래의 일주일 전화를 자초시킨 모양새가 됐는데요. 자, 이현주님 발언 당시 정청래 대표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기 전에 오늘 이현주님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확실하게 행동을 보이면서 이현주의 정체는 무엇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 신념형 돌격대장. 2. 이재명의 신의 한수. 3. 이재명의 바로미터. 4. 이재명의 진짜 복심. 5. 이재명의 사약 전달자. 6. 대언주 갓언주. 7번 프로 분탕러. 아니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생각해봤어요. 네.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의 바로미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5번도 약간 좀 통한 게 이재명의 사약 전달자. 의원이 네. 국민의힘 소속에 있다가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미래한 정성호 장관이랑은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복당을 하는데도 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예. 이현주 의원에게 복당에 대한 기회를 줬던 것도 정성호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성호 의원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우리 이현주 의원이 뭐 얘기했지만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인 갑이란 지역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현주 의원이 어떤 이번에 사약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한 거 아닌가. 네. 이건 이제 뭐 대통령실을 통해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현주 의원의 어떤 이런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네. 했던 주말에서의 액션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닐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8번, 객관식 8번. 정성호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는 업적의 증거물. 네. 네, 정성호 장관이 갓정성호 된다고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국장님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게 만약 문제로 출제되면 단순 네. 대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뭐 복수. 예, 이재명의 바로미터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바로미터이자 복심이고 사약 전달자 네. 예,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념형 돌격대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미션이 주어지면 돌격대장을 해내는 그런 뭐 행동력은 그럼요. 보였다. 네, 예. 네. 과거에 여전사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보수 여전사였죠. 네. 국민의힘 취재하면서 만나 뵀던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정치인을 하려면 네. 이현주처럼. 네, 자 오늘 자 그러면 1000분 넘었으니까 오늘 그 화제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안건 중 당대표 최고여선 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근데 저 고개를 좌우로 할 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표정 썩어 있는데요. 못 씹은 표정이네 진짜. 못 씹은 표정 썩어 있네. 거의 사약을 받들라 이랬을 때. 왜냐하면 그게 저게 이제 정청래 대표도 뭐 이현주 의원이 독자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죠. 이건 뭐 대통령실 쪽에서 어느 정도 이게 메시지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이현주 의원의 그냥 단독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상당히 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무슨 수정안을 좀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무위에서 뭐 수정안을 한다는 건데 수정안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글쎄요, 뭐 보완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남 쪽은 확실히 약세 지역이고 권리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적은데 그럼 그거를 사실은 이런 대의원들을 가중치 같은 걸 했었는데 이거를 다 1인 1표이면 약세 지역에서 대표성이 더 낮아지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수정안에 담는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수정안은 아니고 아닌 거.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에서 보면 전현희 의원이 웃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와 한 몸처럼 1인 1표제 해야 된다. 1인 1표제 우리 개딸님들도 한 표씩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하고 오늘도 그러니까 웃는 거야. 오늘 그 아침 라디오를 보면 출연자들을 보면 대부분 정청래 대표 측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한민수 맞아요. 의원, 박상혁 의원 나와가지고 이 표제 이거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 측의 어떤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주말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걸 여론으로 계속 한번 이걸 방어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 측의 어떤 의원들을 아침에 언론에 깔고 내보낸 건 아닌가. 네, 소위 아침에 내보내고 다들 그래서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뭐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가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전현희 의원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다가 순서대로 가다가 간신히 최고위에 들어온 이현주 의원의 나는 이거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가지고 택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거와 뭐 맥이 다 있긴 하니까. 맥이 다 있긴. 그래서 이제 형식하고 시기를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가 있을 때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래서 일주일이던 늦춘 건데,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11월 28일이면 오늘이 24일이니까 5, 6, 7, 8.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실은 후다닥 끝날 뻔했던 거를 일주일 늦춰서 다음 주 금요일. 그럼 이게 일주일 늦춰진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통과돼 버리면 글쎄요. 대통령 뭐 당내 레임덕이란 말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오죠. 지금 들이받아놨는데 싸움이 붙었는데 그 전현희 의원이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표정이 잡히면서 전현희 저거 뭐 이렇게 막 나쁜 말 써가면서 전현희 의원 알고 보니 저 상황은 배신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런 말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 담을 넘지는 않은 걸로. 의원은 배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모두에게 다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걸로. 서울시장에 어찌 보면 약간 조금 하위권이거든. 그렇죠. 중위권도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장의 민주당의 어떤 후보군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뭐 나경원 의원 정도가 뭐 후보군이 될 수 있냐 없냐 지금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도토리 키재기죠. 고만고만이에요. 그 고만고만인데 그 중에 이제 당내 의원들 중에서 출마 예정자 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뭐 한 명이 또 누구지? 하여튼 뭐 김민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실이 김민석, 강문식 카드를 지금 들고 있고 뭐 김정관 나왔지만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원외 인사가 정원호 성동구청장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너무 인지도가 낮아요. 그분을 밀고 있다면서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아시는 분, 그 지역구 사시는 분 빼놓고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뭔가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를 던지고 정청래 대표 쪽을 편을 들어줘야죠. 그냥 정청래 대표가 일단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도장 찍는 건 없으니까. 당 대표가 찍는 거니까. 특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네. 장경태 의원이 또 정청래계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전현희 뜨셨죠.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역학구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언주 최고가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서 이언주 최고가 서울시장 후보를 전현희 시장이라고 할 뻔했네. 전현희 최고가 노리던 서울시장을 나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은주 의원이요? 네. 경기도가 지역구인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이은주 의원 그렇게 네. 어렵게 참 뺐지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무모하게 놓지 않을 거예요. 무모하게 네. 놓지 않습니다. 언니 네. 먼저 갈게 이건 네. 아닌 거야 이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달았는데. 언니, 언주는 이제 함부로 가지 않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지역구가 용인시 정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 노리는 지역구가 경기지사로 될 수 있다. 용인정인가요? 네, 용인시 정이요. 아 그렇죠. 용인정이죠. 네. 거기가 이번에 LH 사장으로 내장된 이현욱 의원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데 거기를 잡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우리 젊은 그 여성 그 최고위원 그 친구도 거기였었고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나올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는 게 그 소용이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이현주님이 움직였던 그 당적을 보면 현란한 스텝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예측이 뭐 거의 국장님 모든 걸 다 맞추시지만 뭘 모든 걸 맞아요. 우리의 예측이 필요 사람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럼요.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워밍업부터 해볼게요.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집 나간 동안에 이분이 사고를 쳤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빈집털이했다. 정청래 네. 당대표가 빈집털이했다. 그런 해석이 요새 제일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빈집털이 당하던 그 집주인이 오늘 대통령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네,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영상을 봤어요. 둘이 어떤 표정 지을까 만났을 때 예. 어떤 표정 지을까. 여러분 저희가 표정 맛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보시는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분과 집주인과 만났네요. 네, 표정이 좋지 않아요. 한 분은 그죠? 웃지 않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 너무 좋아해. 진짜 세상에 저렇게 좋아하는 거는 대통령 당선 때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아하고 한 분은 웃고 있고 한 분은 안 웃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관상이 좀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네, 어떤 눈이 관상인데요? 네. 좀 작아가지고 눈동자가 네. 잘 안 보여 속을 알 수 없는 관상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좋은 관상인데.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도 눈 작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이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거든요. 다시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네, 한 분은 웃고 한 분은 웃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두 명이 웃는데요. 아, 그렇죠. 김민석 총리 웃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점점 더 흥미로운 사진들을 그 어쨌든 저 준비를 사진에서 했어요. 정청래 당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악수하는 사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저 샷에선 분명히 웃거나 기분 좋거나 네. 정청래 대표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갑네. 이런 이 감정은 전혀 읽히질 않아요. 네. 반가울 리가 없죠 지금 뭐 빈집털이 당했는데. 여러분들 댓글이 뭐 정청래의 속마음 우리 친구잖아 살려줘야지 김민석 뭐냐 재림예수 오셨냐 뭐 이런 느낌 받으시나 봐요. 자, 이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악수를 합니다. 강우식 비서실장이 와서 웃고 있어. 아니 근데 김민석 총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기를 한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표정이고요. 근데 강우식 비서실장을 보고는 확실히 웃죠. 그러네요. 저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그 옆 사람이랑 악수를 할 때는 웃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웃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뭐 자기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감정이. 네. 내가 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 나는데 거기다 대고 웃으면 웃음 자체가 찌그러지기 네. 때문에 그렇게 네. 쉽게 웃음이 안 나와요. 그렇죠. 뭐. 근데 김민석 총리는 항상 계속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의 베스트 포토를 저희가 이제 뽑아봤어요. 네. 네. 베스트 포토는 뭡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떠날 때 바라보는 정청래 대표.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정청래 대표의 표정도 쓱 빈집털 다 걸렸네 이런 표정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이 좀 찌그러져 있다. 네, 좀 무섭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아니 이재명 이런 대통령이 느낌, 네.
그 성격이 보통 강하고 보통 독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 그러니까요. 스스로 권력은 독하게 네. 네.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이재명이 독하다는 건 5천만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없죠. 그 독한 분이 지금 토끼를 품을 만한 빈집털이를 당한 당했어요. 상태에서 귀국했다. 뭐 이런 이 사전에 이제 설명을 보고 딱 저 표정을 보면 표정이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빈집털이가 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기억만 해도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도 번째도 아니고. 다들 하시는데. 뭐 네. 어쨌든 저 8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렇고 예. 뭐 10월에 에이펙은 빈집털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서너 번. 근데 10월에 에이펙은 빈집털이보다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인이 집에 있는데 집을 털려고 한 거니까 더 안 좋은 거죠. 등기 치려고. 자기로. 근데 네.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민석 총리 당연히 웃고 있었고 정청래 대표도 웃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모습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 웃기냐? 이런 표정이에요. 아하. 웃는데 웃어? 이래 웃어? 지금 웃기냐? 웃음이 나와? 네, 그런 표정. 네. 저 같으면 본인은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네. 막 장국장님이나 막 이렇게 그 김미선 차장이나 웃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저런 표정 지으면서 웃기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옛날에 제가 그 야구 선수 중에 굉장히 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삼성에 삼성의 그 무서운 제가 맨날 그러니까. 쓰는 건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방송에 집중하세요. 웃음이 나오냐?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알죠.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입니다. 유명한 짤이잖아요. 네. 네. 야 웃음이 이 빡침 화남 뭐 온갖 이런 거에 맞는 짤이라고 하는 그 웃음이 나오냐? 정현욱 투수입니다. 네, 맞아, 정현욱. 예, 정현욱 투수. 노예라고 했던 노예라고 했던 정현욱 투수가. 끊어질 때까지 맨날 왜냐면 등판했어요. 그날 경기를 네. 졌는데 경기 지고 들어오는 후배가 아마 웃고 들어왔나 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늘 웃는 사람들. 개념 없는 사람들.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마음이 착하니까 웃는 걸 수 있는데 웃었는데 그 독한 정현욱 선수 보면서는 야 이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야 웃음이 나오냐? 야 진짜 싸늘하게 얘기해요. 진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찾아낸 제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저거 짤이에요.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선생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저 짤이 생각나셨다. 아니야, 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 변호사 생각났고 저는 예. 정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짤이 생각난 거죠. 예, 그쵸. 저는 저 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럴듯하죠. 여러분, 네. 저 오늘 뉴스트라다무스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지금 그 빈집털이와 예. 그 집주인의 얘기를 속마음을 짚어내면 예. 좀 약간 계속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생각. 왜요? 괜찮습니까? 대통령의 괜찮습니까?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속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디테일까지 읽어드렸을 예. 수 있는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내가 그런 표정을 졌는데도 이 표정을 모르면 어떡하지? 근데 다른 데서 많았는데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야 웃음이 나오냐? 저 정말로 정말 그 전화 우리 김선영 건 못 짚었는데 우리 그렇죠. 정혁진 변호사가 딱 짚어낸 거예요. 네. 야 웃음이 나오냐? 이거였다. 저도 많이 털려봐서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 표정 많이 본 것 같아요. 야 웃음이 나오냐 표정. 그러니까. 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셋 다 웃음이 많은 편이라 예. 자 그다음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괜찮아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 웃음을 막 미소 띈 채 계속 이 대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은 얼굴이 터질 것 같이 계속 웃어요. 정말. 왜 저렇게 혈압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는 문화일보가 픽한 사진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혜경 여사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예. 김병기 원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머 저걸 어떻게 동그라미 표시하셨어요? 정청래 대표를 보고 그러고 싶니? 이런 표정인 느낌이어서 저 시선은 정확히 어디 향하는지는 가늠은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김혜경 여사의 표정도 좀 묘하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1번에 있던 사람이랑 인사를 하면
김혜경 여사는 입원해 있는 사람이랑 인사를 해요. 아. 이렇게 한 명씩 이때 돌아가면서 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건데 김 여사가 그걸 관계를 추정해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다른 분을 봤을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표정. 웃음이 잘 안 지어지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크크크크크 뭐 올려주시는데요. 네, 좋아요 300개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명청 구도는 좀 약간 더 선명해진 가운데 예. 정청래 대표는 이제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오늘 최고에서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정 요거 변호사의 그 짚고. 판단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1인 1표를 놓고 정말 옥신각신 뭐 일진일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상당히 싸움 구경하는 제3자들 보기에도 저 봐라. 이게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는 정말 요만큼도 저는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싸우니까 싸우는 저 1인 1표제를 둘러싼 정청래 대표의 빈집털이 그리고 잠깐 반보쯤 한 보쯤 물러섰던 것 같은 모습. 그러나 결국은 불태전의 각오로 통과시킬 것 같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표의 가치를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대 17.5였어요. 예. 그런데 1대 17.5를 1대 1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의 선거이긴 하지만 예. 이거는 선거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아예 선거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라고 제가 그 생각이 드냐면 예컨대 제가 이제 축구를 한단 말이죠. 축구 예. 경기를 하는데 우리 골대는 1m였는데 상대방 골대를 갑자기 17.5m로 넓히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축구 시합하기 직전에. 예. 그래놓고 축구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룰이 바뀌면은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렇게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바꾸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잖아요. 뭐 내년에 서울시장 나간다, 뭐 경기지사 나간다 이런 거는 정청래 대표는 관심 바뀐 것 같고 예.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거는 내년에 당대표 연임하겠다. 그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당대표 연임하면 왜 당대표 연임하려고 하는가? 1차적으로는 그 다음번에 있을 예. 23대 총선의 공천권 내가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천권 해가지고 당을 그렇게 완전히 장악하고 공천권을 통해서 당을 장악한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요. 예. 그 이재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 이야기인데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아직 10%도 안 했어요. 예.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임기를 한 8%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예. 5 곱하기 12 하면 60개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된 지가 예. 5개월 플러스 한 10며칠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6개월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10%도 안 됐단 말이죠. 예. 내가 대통령 임기를 10%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지고 내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은 부글부글이란 표현으로는 그 전체의 분노를 한 10분의 1도 커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분기탱천이래요. 그러니까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검찰 개혁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다음에 9월에 유엔 그 총회 갔을 때 그때는 조의대 청문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한번 조리돌림 해보겠다. 예. 그것도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그때 조희대 청문회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시선을 확 끈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유엔 가 있는데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국회로 불러서 세미나하면서 지금 정부에 동맹파가 너무 많어 이런 얘기해서 그것도 아니 지금 대통령 외교하는데 이 대통령 주변 외교의 안보팀에 동맹파가 많나요? 어쩌저쩌 이런 걸 지금 당대표가 주최하고 있을 이게 말이나 돼? 뭐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에이펙 있었을 때 재판 중지법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예. 그런데 8월, 9월, 10월에 있었던 그러한 이벤트는 예.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누수 현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남아공 가고 G20 갔다 왔을 때, 가 있을 때 정청래 대표가 한 거는 당내 선거제도 룰을 바꾸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통해 가지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하나의 그 깊은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해서 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사진상 나와 있는 그 표정이 좋을 수가 없지 않았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이제 서울시장 안 나가는 거 확실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자리를 대신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걸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은 진짜 0.1%도 안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에서 무조건 당대표 연임하고 네. 당대표 연임하면 당 장악하고 공천권까지 다 행사하고 자 이재명 대통령 당은 손도 대지 마. 그리고 자꾸 이러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배임죄 같은 거 없애는 법 같은 거 우리가 입법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까지 딱 쥐고 당연히 손도 대지 말고 당은 내가 이렇게 해서 꽃길 깔고 내가 지금 당대표 연임하고 대통령 갈 거니까 자 여기 오지도 마세요. 자 우리 당에 손도 대지 마세요. 1인 1표제 다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꺾을 사람은 김민석 총리밖에 없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당대표로 무조건 내보낸다. 거의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대요. 그렇죠. 예, 네. 거의 그래서 정리가 됐대요. 김민석 총리 보면 활짝 웃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 서울시장 한번 건너가지고 대선 나가면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난 다음 대선 바로 노려서 난 다음 대통령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웃고 있는 거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할 사람도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웃음의 의미 각각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내전 얘기로 빨리 들어가시죠. 그러니까요. 전반전이 벌써 이현주 끝났어. 최고가요. 지난번에 두 개의 태양 뭐 이렇게 발언한 데에서 오늘 대권놀이 알밖에 하는 거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놓고 파열음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도 그냥 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원들이 결정을 해주시겠죠. 예.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 네. 합당을 논의해보자라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이게 모든 것들은 당원 당규에 이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첫 번째가 네. 전당원이 토론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전당원의 뜻을 묻게 돼 있어요. 그게 전당원 투표죠. 예. 세 번째가 그 뜻에서 통합을 해야겠다, 합당을 하자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수임받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단계 와 있냐? 당원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도 개인 당원 또 당원이잖아요. 당원으로서 얼마든지 이 합당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최고위원이시고 또 마이크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들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들 또는 일반 당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수위가 때는 뭐 로마 반란, 그다음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오늘은 대권놀이를 민주당을 속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차기 대권 알박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게 괴이하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 의견을 반영한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이 합당 논의를 놓고 정청래 대표가 뭐 선언을 했든 추진을 하든 정청래 노선에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실제 상황과 뭐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건 다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수용하고 그래도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과하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조직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네네. 총리가 좀 얘기하고 그 뜻을 대변하는 것은 이현주 등등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당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자고 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민주적인 정당인가. 지금 아마 이런 정도의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 윤리위 100번 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제명 출당 뭐 탈당 공고 이런 수준의 중징계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기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대해서 또 당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출당 공고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저희는 뭐 이게 좀 비록 수위가 세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당원의 뜻이다. 좀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지금 이현주 최고도 만나고 지금 그 강덕구 최의원도 만나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만나고 또 내일은 뭐 더민초 그 의원들도 만나고 한다는데 그렇게 만나는 걸 있어도 이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이 뭐 과하다 뭐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당원들의 뜻은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당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이 합당을 하자 쪽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저기 수임기구에서 협상을 하면 될 것이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문단답으로 어떻게 지방선거제는 합당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높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불투명합니까? 저는 앞으로 논의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지금 이 상황. 저는 뭐 큰 관심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합당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합당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합당을 둘러싸고 뭔가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합당보다 더 큰 의미가 1인 1표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할게요. 그 합당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당권 연임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1인 1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쐐기 박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거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커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간절하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합당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들어올 거. 어차피 다음번 총선 이전까지는 조국혁신당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현주 수석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역사상 최단기간에 레임덕을 맞이한 정권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수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민주당은 2인자가 대권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2인자가 대권 욕망을 표출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어디 감히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8개월째 어땠습니까? 다들 부들부들 떨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당신 당대표에 그러니까 뭐 연판장 같은 거 막 돌지 않았나요? 그때 뭐 누가 뭐 당대표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 2인자가 대권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이 이야기하고요.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레임덕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간판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조국 대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 레임덕 시도가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현주 수석이 아마 뭐 로마인 이야기 같은 로마서 책을 좀 많이 읽었나 봐요. 2인자 3인자 뭐 반발 빈벌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두 개가 떴다는 거요. 아니죠. 아니에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당위예요. 네. 졸렌이라고요. 예. 그런데 졸렌하고 그 자인하고 당위하고 현실하고 항상 같습니까? 다르다고요. 네. 두 개의 태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현주가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현실은 태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항상 공부 잘해야죠. 저도 서울대의대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졸렌이고 당위지. 네. 현실은 안 되잖아. 죽었다 깨면 안 되잖아. 네, 안 돼요. 안타까운 거지. 네네. 게임 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면 될 수 있을까? 있어요. 그럼 그럼요. 부활할까? 다시 그게 다음 지금 생에. 민주당의 현실이고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로서 보여준 그 그립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비명 횡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공천에서 횡사당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 된 지 이제 딱 8개월이거든요. 네. 오늘이 2월 4일이잖아요. 네. 6월 4일부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막 이런 이야기가 수석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차라리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뭐 이렇게 오버하시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친명의 아주 핵심인 그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 의총을 하잖아요. 의총이 네.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제가 좀 약간 시급했던 면이 있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합당 없었던 일라고 천천히 할게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밀어붙일까요? 당연히 후자 아닌가요? 그렇겠죠. 우리 정청래 대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우리 자, 정청래 대표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네. 계속 봤는데 조국, 정청래 그리고 김어준이 셋이 손을 잡고 우리 대통령님을 따돌리고 있어. 우리 대통령님 어떻게 저렇게 따돌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우리 대통령을 따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또 내는 거예요. 네. 이제 화합시켜야 되니까. 근데 따돌림이 가능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하나를 3명이. 지금은 대통령의 힘이 셀 때니까 네. 그렇지 않겠지만 전당대회 이후로는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만약 정청래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노골화되겠죠. 지금도 솔직히 은근 따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대놓고 따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유시민 작가, 그러네요. 작가라는 유시민 작가가 일부러 자발적으로 손들고 그러네요. 김어준 내가 방송 나갈게. 그래서 거기 방송 나와서 진짜 그 대통령의 뜻을 사실상 대리하고 있다. 특히 당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합당 등을 관련해서 대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간주되는 김민석 총리를 정말 가혹하게 공격했잖아요. 야 울지 마, 책이나 봐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 이해찬 총리 뜻을 모른다고 책 봐. 그리고 내가 유권 해석자야. 네. 내가 알아. 그렇지. 합당이 네. 이해찬 총리의 뜻이야. 네. 울지 말고 이 얘기 들어. 그리고 소위 이 옛날 김민세라는 별명이 생겼던 후단적 그 얘기는 사실은 김민석 그건... 총리의 흑역사인데 그것까지 거론하면서 네. 김민석 총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거는 그렇죠. 대통령 본인 아니어도 대통령 주변을 어떻게 보면 약간 따시키는. 아니 그 김어준 씨는 김혜경 씨라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김혜경 여사도 아니고 그냥 김혜경 씨.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게시판에서 네. 여사라고 하지 말아라. 김어준도 씨라고 하는데 네. 계속 달리거든요. 아니 여사라고 여사라는 명칭이 꼭 영부인한테만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씨. 어디 예를 들어 후암동의 김 여사님 보면 다 그렇게 붙여주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뭐 그런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의 부인을 보고 이제 여사라고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렇죠. 여사라고 보통 하죠. 네. 근데 김어준 부인인데. 씨는 그냥 김혜경 씨.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건 굉장히 구호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보면 예전에 뭐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 친문과 친명이 네. 정말 격하게 싸웠거든요. 당연하죠. 맞아요. 네, 그때 보면 뭐 해경궁 김씨가 저는 김혜경 여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트윗을 했죠. 보면 네. 굉장히 친문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아주 모욕적인 얘기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지금의 어찌 보면 친명 핵심들의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도 비난을 했었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패륜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김원준 씨는 솔직히 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접점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분이 정말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때 나는 꼼수다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진보 진영에서 어찌 보면 영향력을 갖춰오고 왔던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노무현 이후에 친노와 친문이 오히려 그 김어준 씨와 결합이 돼 있으면 결합이 돼 있지. 예. 이재명 쪽은 솔직히 결합될 접점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병방의 사또였는데 그러다 하다 보니까 뭐 당원들한테 지지 많이 받고 국민들한테 지지율 높으니까 그래 대통령 너 해줄게 한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형적인 이거 보여주는 게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있었던 김어준 씨 쇼. 네. 그때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거기 갔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왔고 형님 했죠. 했죠. 그 옆에 김정숙 여사 다 앉아 있었고요. 정청래 대표 앉아 있었고요. 당시 정청래 대표 후보였어요.
대표 후보였었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들이 다 출동했단 말이에요. 네. 박찬대 안 갔어요. 아. 예. 이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더니 정말 대통령 막 임기를 출발한 따끈따끈한 현직 대통령 더군다나 뭐 당정청을 다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대통령이면 박찬대 후보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누구도 당시의 정치 전문가 중에 그쵸. 박찬대 정청래 이 대결 구도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초반엔 아무도 없었는데 못 따라잡네 하더니 특히 이 당원들의 의사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서 대의원들에서의 그 박찬대 후보의 우위를 완전히 역전해서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명이 이렇게 갈라지는 양상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싶을 정도로 간극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명들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집단이에요. 네. 이해관계. 네. 뭐 가치가 뭐가 있어요? 이념이 뭐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원래 본인도 뭐 보수였다고 한다가 뭐 언제나 또 그렇죠, 진보야 그렇죠. 한다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예. 아니, 내가 막 잘 되기만 선거 이기기만 하면 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약간은 달라요. 이질감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소위 맞아요. 말하는 예. 친노 친문과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이따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서 다 데리고 가버렸어. 당에 몇 명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명 뭐 그 의원들이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공천권 뒤잖아요. 네. 금방 친청으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뭐 기본적으로 네. 공천이란 바람 앞에 플리처럼 놓을 수밖에 네, 없는 뭐 네. 숙명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소위 비명 행사를 당했던 친문 세력들, 그렇죠. 은평구의 강병원 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오로지 이재명 앞에서 성경책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그냥 썰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분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 어디 갈 수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고 오히려 당에서 배척당하고 이런 분들이 권토중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 누구가 있냐? 정청래가 있다. 그렇지. 정청래 뒤에 몰래 숨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렇다고 저는 봐요. 저희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국장님. 왜요? 민주당을 저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요. 와서 저렇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우리 정말 잘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일을 다 해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국민의힘 객관식 문제 알아야 들어가도록 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설주환 2. 전준철 특검 후보 3. 서민석 변호사. 전 설주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설주환님은 앞으로 평생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저 싫어한다는 네. 얘기는 네. 저 다른 쪽으로 선거 전에 예. 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 입으로 네. 어머.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진짜요? TV조선에 출연시키지 말아라. 아, 진짜? 라고 얘기를 전 들었었습니다. 저는 간접 그런 얘기를- 전언을 들었었어요. 전원을 네, 들으셨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민주당으로 민주당 출연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국민의힘 분이랑 맞섰었는데 네. 그 구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보수의 아들이 태어나신 거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